아멘. 전도를 성경을 들고 하는 것도 전도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보다 꽤나 늦게 만났습니다. 2016년 정확히는 2015년 제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남부러울 것이 없이 어린 시절 성공을 했다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빚이 13억이 생겼는데 아파트는 경매에 넘겨지고 저와 내 아들내미 딸내미가 이제 막 돌과 3개월이 지날 때쯤입니다. 그때 아파트가 날아가서 와이프하고 애를 여인숙에다 맡겨두고 밤에는 대리운전, 낮에는 때밀이,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나온 게 지금까지인데, 그때 내 가난의 원망을 알 수 없는 하늘에다가 늘 울부짖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괴로운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냥 원망만 하는 거죠. 그러다 제 부끄러움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망했다 한들 저만 못한 사람들이 세상의 지천이요, 망했다 한들 저보다 더 아픈 사람이 세상의 지천인데 사지 멀쩡한 새끼가 일 적게 하려고 돈 더 많이 달라고 지금 빨갱이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누군가가 CCTV로 들여다보며 제 죄의 무게를 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펑펑 울었는데 이 나라에, 이 세상에 나는 그냥 내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부로 저는 이 세상을 만드신 이와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이브 코리아 집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왜 씨발 아멘이 이래요? 아멘 좀 크게 해요. 아, 지금 간증을 하는데 라면 이러면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욕도 마음껏 하고 담배도 마음껏 빨아제끼고 뭐 여기저기서 쌈박질도 하고 별지랄을 다 하고 돌아다니지만 저의 행동을 보고 전도된 이가 1000명이 넘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자아를 가슴 안에다가 새겨 두었기 때문에 진정성 있이 행동하고 하나님 뜻대로 의지대로 행동하면 그 마음이 주파수가 맞아 동하여 저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을 찾아보다 보면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용기를 내고 이렇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99.9%가 하나님의 힘 덕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개새끼이기 때문에 이 좋은 하나님을 나만 알고 싶은 생각이 엄청 많거든요. 제발 전도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제한된 복이 수많은 사람들과 나눠 가지면 그 복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내 복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알아야 되겠다. 사모님 아세요? 예, 사모님이 아시냐고? 무슨 소리야? 목사님 진짜 그럴 겁니까? 죄송해요. 믿기 어렵겠지만 저분 목사님이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전도든 뭐든 다 이기적인 놈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제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제한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퍼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의 이런 모든 행동들과 애국심이라고 하는, 투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은 성도 되지 못한 분들이 보시고 그런 너의 용기의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내 뒤에 계신 가장 세상에 큰 백이 있다. 그것을 당신들도 알게 되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2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무당하시던 분들이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오늘 세이브 코리아 이 집회를 여기 처음 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구미에서 전한길 강사가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구름같이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울산에 여러분들 이 규모가 조촐하다 하면 조촐하고 많다 하면 많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더 훨씬 더 대단하시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원래 꽃이 향기가 가장 향기로울 때가 시궁창 속에서 피는 꽃이 가장 향기롭습니다. 이 울산이 빨갱이의 시궁창 동네 아니겠어요? 이 민노총의 가장 썩어 빠진 뿌리가 바로 이 울산 아니겠습니까? 울산은 민주당 김상욱 개새끼 예비 국회의원, 누가 김상욱이를 국민의힘이라고 합니까? 그 새끼 이대로 냅둬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뽑아놓으니까 이게 민주당 새끼들보다 더 하잖아요. 진짜 죽여버려야지 이런 새끼들. 어쨌든 이런 면면이 시뻘겋고 벌어쳐먹기 좋은 조선소가 있고, 이 소득수준이 전국에서 높기로 유명한 울산에서 배돼지 부르니 하는 짓거리가 노조맹글어 가지고 대모질이나 하는 이 울산에서 가히 이런 용기를 내고 이 궂은 날씨에 나와준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빨갱이 시궁창에 핀 민주화의 진짜 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제가 지광선 목사님과 인연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한 걸음에 여기를 왔다 그랬죠. 저는 그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작금의 상황이 불행같이 보이지만 이 나라를 일깨우는 희망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의 계몽령은 계몽령대로 대통령이 위대한 선택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 못하는 까마귀 새끼도 지 애미애비를 부양하고, 이 여우 새끼도 뒤질 때 지 고양이 머리를 갖다 받대는데, 사람 새끼인 한동훈 씨빡 새끼가, 죄송합니다 주여, 아멘. 아니 괜찮아요. 어메 주여, 아 그래요, 정정하겠습니다. 이 사람 새끼도 못된 마구 새끼 한동훈이 사탄 새끼가 지를 20년 동안 거둬준 대통령 내 뱃속에다 칼을 박아버린 것이 이 불행의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된 도리를 못한 짓거리의 결과입니다. 아울러 김상욱이 이 사탄 마구 새끼, 울산에서 김상욱이를 뽑아준 여러분들이 잘 싸우고 노조 이거 해체시키고 울산도 좀 제대로 된 동네로 맹글어보자 그러라고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근데 까마귀 새끼도는 지 부모 공양하는 도리를 뽑아준 울산 이 시민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안 뽑아준 민주당 새끼들한테 절하는 이 김상욱이 이거 찢어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극우이자 욕쟁이 싸가지 없는 안정관도 지광선 목사님하고 약속과 도리를 지키는데, 대한민국의 108명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째서 대통령과 의리와 도리를 지키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앞으로 절대 그냥 표를 주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늘 시험과 회개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회개합니다. 아멘. 회개는 다시 생각을 해본다는 뜻이에요. 반성을 한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하죠. 다시 생각을 해야 반성이 되는 겁니다. 네. 교인이 일반인들과 다른 건 일반인들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뒤돌아보며 죄를 짓지 않더라도 죄를 지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아. 이와 같이 이 나라가 회개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야 되는데 그 시험이 바로 이 계몽령입니다. 대통령이 2년 동안 이건 국회의원에 제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절절히 따져 물어봐야 될 것은 지난 2년 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겪은 우리입니다. 문재인의 5년을 겪은 우리예요. 두 번 다시 빨갱이들에게 정권을 넘기지 않겠다고, 두 번 다시 좌파에게 정권을 넘기지 않겠다고 뽑은 이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우린 다 이겼다고 잔치상을 열었죠. 그리고 나서 2년 반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좌파 새끼들하고 똑같았습니다. 김건희 욕하면 김건희 욕 같이 했고 윤석열 대통령 욕하면 같이 욕했던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왜냐? 여러분들 또한 회개하고 뒤를 돌아보며 다시 생각해보는 부지런함을 망각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년 반 동안 이러하니 그건 지지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에 가까운 TK 경부 대통령에 대한 좌파들의 물량 공세 언론 공작에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못하는 것 같다 하고 대통령을 외로이 방치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한동훈의 죄가 크다 하지만 우리의 죄 또한 작다 할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그러니 이 대한민국은 이 계몽령을 통해 비로소 회개를 통해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아멘.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적화되어 가고 있으니 알아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하나.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 나라를 고쳐보려 해도 너무나 외롭습니다. 둘.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대통령께서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깨어나고 지지율이 50%를 넘고 심지어 광주의 44%의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도리를 회복하고 회개를 한 이 나라 국민들,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하여 이 나라를 윤석열 대통령을 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용하여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가는, 굳건해져가는 이 기회가 되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의 결과를 예단은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법의 기술이 그렇고 빨갱이들의 공작이 그러하니 우리가 이 새끼들이 무슨 짓거리를 할지까지는 예측할 수 없어요. 마귀 새끼가 뭔 짓을 할지, 잠도 없는 마귀 새끼가 뭔 짓을 할지 잠자는 인간이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잖아요. 마구는 잠이 없어요. 마구는 부지런해. 그래서 이 마구보다 게으른 인간이 어떻게 이 마구의 일을 예측을 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만 비추어 보더라도 이미 우리가 이겼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한 가지 예로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셨어요. 헌정일에 구속 취소 청구권이 몇 건이 있었는데 구속 집행정지, 제가 지금 구속 집행정지로 나온 거거든요. 몸이 아파서 나온 겁니다. 몸이 아파서. 왜 웃어? 진짜 목사님 나 팀워크 안 맞아. 아니 그게 아니고 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정화 되면 그만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분 목사님이십니다. 어쨌든 구속 취소라는 건 법원 판사가 법원의 영장을 부인하는 겁니다. 즉 우리 집안의 일을, 만약에 우리 집안에 사고가 나는 거를 남의 집이 알면은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구들끼리는 집안의 불행을 갖다가 절대 남한테 알리지 않잖아요. 부끄러운 일을. 법원의 판사가 이 인용한 영장을, 발부한 영장을 취소, 즉 없던 일로 한다라는 것,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 이거를 인용해주는 구속 취소는 대한민국 헌정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맞아. 자, 그리고 왜 탄핵이 결과가 늦게 나오는가? 바로 이 구속 취소가 인용되어서 대통령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은 재판이 이미 기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한들 대통령이 밖에서 55%의 지지율을 가진 야인 정치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55%를 치고 지들 마음대로 조기 대선을 한다 한들 윤석열 대통령이 찍지 않는 놈이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문영배가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안에 있을 때 탄핵 결정 내려버리려다가 스텝 싹 다 꼬여서 미끄러져 자빠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놀라운 기적으로, 특히 청년들의 힘으로 서부지법에서 지금 옥에 갇힌 시퍼런 청년들, 일자리를 잃어가며 이 나라 구해보겠다고 뛰었던 그 청년들의 힘으로 놀랍게도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다음 주 정도를 예상을 하고 탄핵이 기각이 되느냐 각하가 되느냐, 저는 당연히 두 가지 결정 중에 각하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국회에다가 책임을 던져버리는 것이야말로 만장일치로 각하 의견 절차의 위법함을 따져서 민주당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헌법재판소도 사는 길이요. 맞습니다. 깔끔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만 존나 패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 각하를 기대해보고,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 어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이 결과를 각하야 기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 일주일이 넘어간 여러분들 사실 지치시고 이거 언제 끝나냐 싶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탄핵이 기각되고 각하된다고 해서 이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재건한다 라는 대통령의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계엄은 계속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탄핵 기각까지는 피 끓는 애국심으로 싸우고, 대통령 보기 위해는 피 끓는 투쟁 정신으로 빨갱이 새끼들과의 싸움을 즐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때 우리가 지금 대통령 탄핵 기각과 각하, 나라 재건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돌아오신 이후에는 기도도 기도지만 대통령과 함께 저 입법 폭주기가 민주당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거리를 나가서 싸움들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싸움은 싸움대로 서로 협력하여 우리는 그냥 이 나라에
이 나라가 나쁘고 이 나라가 살기 싫다는 새끼들을 내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희망을 봤습니다. 전라도에서 김대중을 부인하고, 전라도에서 민주당을 부인하고, 심지어 5.18 피해자 어머니라는 분은 자기 아들 사진 들고 있다가 그 좌파 새끼들 제가 비싼 잠바 입고 있다는 거에 열받아서 피켓 던지고 들어가 버리시고, 뭐 이런. 그리고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그 애들의 정의가, 때묻지 않은 정의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 이번에 거리에 나오시고 집회에 참석하시고 오늘 강화문에서, 구미에서, 여의도에서,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이 기적을 볼 때 아마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박정희 다음으로 성공한 정치인이자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뽑은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사면이 되어서 지금 관저에 계시지만 저는 지난 5년간, 거의 9년이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문재인 시절에 두 다리를 뻗고 자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시겠죠? 맞습니다. 내가 뽑은 내 주권으로 만들어 놓은 대통령을 도둑질 당하는 기분을 여러분은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두 번은 못 겪을 일입니다. 이번은 지켜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죠? 뭐 하겠습니다. 윤석열 하면 대통령 하시는 겁니다. 대통령 하면 윤석열 하시고, 탄핵하면은 각하 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다음 주 금요일 깔끔하게 각하되고 토요일 날 장치국수 먹으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전!